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뭐 세제 이야기하고 뭐 많은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요. 이번에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그 뭐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. 뭐 전체적인 특징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이제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여기가 과열지구인가,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금융을 갖다가 좀 옥죄는 방식으로 이 상태로 지금 제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. 예. 뭐 서울 전역하고 경기 일부, 서울에 인접한 경기 일부를 12개 네.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하게는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 가격별로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것. 그래서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. 기존하고 똑같은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25억 이하인 경우는 15억 초과 25억 이하인 경우는 4억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5억이 초과되면 2억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.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막 자기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그걸로 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을 좀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뭐 서울 집값이 뭐 살아났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인위적으로 막 부양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중개업소에서 실제적으로는 거래가 안 됐지만 자기들끼리 거래를 한 거 해가지고 금액은 올려놓고 실제로 그 거래액은 또 되지 않고 그거 통해 가지고 금액도 올리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건이 중개업소 하시는,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서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반발이 좀 심하고 이거 너무 강력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그런 거래하시는 분이나 또 주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뭐 돈도 좀 벌고 할 텐데 국가에서 이제 그 집을 살려면 어쨌든 돈을 대출을 빌려서든 어쨌든 이게 자금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조금 위축되지 않겠느냐. 그러면은 자기 사업이 어쨌든 잘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국민 전체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장에 몇몇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손해보는 이런 것은 안 좋다. 그래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어쨌든 간에 좀 반발이 있더라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렇지만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것이 강력한 조치고 하지만 이게 좀 일시적인 그렇죠. 정책이 아니니까. 일시적으로 시장 안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이후에는 이 문제를 갖다가 또 어떻게 풀 것이냐. 주택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참 복잡합니다. 주택 문제가 복잡하던데 일단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은 이제 안 된다. 현재까지는. 근데 이 방법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이 무슨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하는 공간으로서의 그 목적과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만들려면은 어떤 주택이 공공형으로 공급되는 이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투기나 또는 이걸로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야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씩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방식은 어떤 투기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좀 막아보는 것이라서 근데 또 허점이 있더라고요. 뭐 그 대출 제한도 어떻게 보면 1금융권, 2금융권 여기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 이런 데서는 또 이게 보험이라든지 아예 안 걸려지니까 그러면 이제 집을 사서 돈을 벌겠다는데 내가 꼭 일이 아니더라도 돈을 빌릴 수만 있으면 사채도 있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또 사서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허점도 좀 있다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주택시장 안정화에서 이제 공급을 공공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하셨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임대 소득을 갖다가 많이 올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거래세하고 보유세가 있는데 보유세를 갖다가 좀 높이고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것도 보유세.
이제 집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일 텐데.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금액으로 따진다면 1.5%에서 1.2% 주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. 이런 정도로.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 집으로 보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임대를 해서 다만 이제 임대가 이게 뭐 2년마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? 자기가 원할 때까지 임대도 되고 임대료도 저렴하고 이제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됐을 때 보유세라고 하는 이것도 뭔가 좀 효과가 있지. 그런 거 없이 그냥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보유세 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딸랑 집 하나 뭐 그렇죠. 1억 얼마짜리 있는데 막 보유세 내라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좀 같이 가야 된다. 이렇게.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 가지고 보유세가 어떻게 이제 정리될 것인가는 좀 다를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평수라든지 금액에 따라 가지고 보유세도 조금은 차등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플랜을 갖다 잡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예, 뭐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이게 아주 호화까지는 아주 그 높은 금액의 이제 100억짜리도 있으니까. 그런 데는 이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네네. 이번에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정부에서 이렇게 좀 낮추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주식들이 주가가 또 많이 부양됐다 뭐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요. 주가 부양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. 글쎄요. 사실은 이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할 돈들이 주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는 좀 있어 보일 것 같긴 한데 심리적 효과 그런 것도 있겠죠. 근데 그 액수나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이것까지는 제가 좀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어느 분들은 이제 뭐 주가 뭐 공약한 대로 5천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택 시간을 또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그런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주택 문제 참 힘들죠. 그리고 주택은 또 안정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민이나 중산층이 주택에 대한 꿈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괴롭힘 좀 안 당하는 좀 사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시겠죠. 같이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